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시대 역주행 발언이 논란입니다. 학생들 휴대폰으로 말이죠. 앱을 깔면은 어느 기업이 지금 어떤 종류의 그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을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가 아마 여기 아마 한 1, 2학년 학생이 계시다면 졸업하기 전에 생길 것 같아요. 앱으로 일자리를 찾고 직원을 구하는 건 지금 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나요? 당장 민주당에선 1998년부터 구인구직 서비스가 시작됐다라고 비판했고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얼마나 세상 물정을 모르면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윤 후보의 실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일정 수준의 교육과 경제력이 자유에 중요하다는 말을 하려고 한 것 같긴 한데 사용한 단어나 표현법이 극단적이다 보니 듣는 사람이 불쾌할 여지가 많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김종인 위원장이 나서서 의미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라고 해명했지만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란 말이 있죠. 윤 후보의 잇따른 설화, 실수일까요? 실력일까요? 예.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의 1998로 잡았습니다. 1998은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 이미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가 1998년에 나왔다라는 말로 해서 1998로 했는데 오늘도 또 얘기가 있는데 그건 뒤에서 좀 보도록 하고 어제 오후에 나온 얘기 그러니까 구직 앱 전북대 학생들과 나눴던 대화죠. 학생들이 지금 1, 2학년 학생들이 졸업할 때쯤이면 실시간으로 원하는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자리가 생길 거다. 예. 사실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라는 것과 똑같은 놀라움이 있어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사실 민주당이 네. 이 정권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혁신 성장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혁신 성장은 온데간데 없었고 논리적으로 모순이 가득한 소득주도 성장에 집착한 나머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될 4차 산업혁명을 다 놓쳐버린 측면이 있죠. 윤석열 후보가 지난날 얼마 전에 얘기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영국에는 23개 부처를 다 통합하고 이를 통해서 아마존, 구글처럼 실질적인 하나의 플랫폼에서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이 결합돼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했을 때 국민의 삶의 가치들이 높아질 것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단순하게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에서 기업에 대한 정보와 개인의 구직 활동들을 연결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직을 잃어버리게 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내가 정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서 그 뒤로 어떤 서비스들이 연결돼서 이어지는지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일어나고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하나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되고 나면 여기 있는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고 있는 과정에 정부와 민간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만들어질 새로운 결과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해되시죠? 장경태 의원님. 송대희 공보단에서 너무, 자료를 내놨는데 김병민 그렇죠. 대변인 참 힘드시겠다라는 생각도 제가 들었는데 일단 듣고는 좀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후보께서 정확히 액면가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휴대폰으로 구인구직 정보를 알 수 있다. 이 표현을 하셨어요. 이 학생들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어느 기업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 필요하는지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가 온다? 정확하게 AI가 들어갔습니까? 인공지능이 들어갔습니까? 구인구직과 관련된 실업수당과 이 소위 여러 가지 고용보험이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이 없다라는 발언과 똑같이 일치하는 겁니다. 핸드폰 뭐 쓰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찌되었건 이 여러 가지 제가 좀 오히려 이 전지적 윤석열 후보 시점으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러 가지 핸드폰으로 물건도 요즘 살 수 있고요. 또 배달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배달도요? 예, 요즘에. 그리고 또 핸드폰만 있으면 뭐 영화도 볼 수 있고요. 핸드폰으로 게임도 하는 오락실 안 가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말과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액면가 그대로 저는 뭐 AI다, 인공지능이다 이런 말씀 굳이 덧붙일 필요 없이 어떤 종류의 사람을 어떤 기업이 필요로 하는지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가 1, 2학년들이 졸업하기 전에 온다. 졸업할 때쯤 온다는 것 자체가 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사실 AI로 이미 취업 구인구직 사이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실 그래서 앞서 선대위 공보단에서 나온 자료가 있잖아요.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좀 더 발달된 이거래서 저도 워크넷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워크넷 한번 앱을 깔아봤어요. 예. 깔고 이렇게 봤더니 직접 전 사실 현재 일자리가 있어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저렇게 워크넷에서도 AI 추천이 있고요. 이력서를 낸 것 그리고 사용 이력을 분석해서 일자리, 훈련 자격 등 6가지 고용 정보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자동 추천해 준다. 네. 지금도 있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기초적인 서비스, 특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연결하고 있는 초창기 단계 서비스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후보의 워딩 중에서 지금 장경태 의원님은 일부에 대한 내용만을 어. 바탕으로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인 내용들의 맥락을 좀 살펴보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고요. 오늘 이 내용들이 여러 가지 뉴스가 좀 확산되고 나니까 오후 한 4시경이 넘어서 윤석열 후보가 백브리핑을 통해서 또 다시 얘기를 한 바가 예.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하게 실업급여에 대한 신청을 하고 났을 때 그 이후로 후속 조치가 연결될 수 있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함께 구현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얘기들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많은 방향성들을 얘기하는데요. 메타버스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미 가상공간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 싸이월드 때부터 많은 일들이 구현되고 첫걸음을 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있게 되는 메타버스가 어떤 방식으로 더 미래의 방식을 구현하게 될지는 기술의 집약과 그리고 정부가 여기에 얼만큼의 역량을 투입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이 얘기는 단순하게 윤석열 후보가 이날 말실수로 하나가 나온 것이 아니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얘기했을 때 지금 있게 되는 코로나19 국면이요. 예. 지금 백신을 맞고 백신의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럼 어디다 신청을 하게 되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돈을 정부가 주는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어디에 신청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내용을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여기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할 때 국민의 서비스가 향상된다는 내용들이 단순한 코로나의 복지뿐만이 아니라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노동에 관련된 것까지 모두 함께 구현될 수 있음을 얘기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윤석열 맥락에, 후보가 예. 의료진뿐만 아니라 방역을 위해서는 과학도 접목돼야 맞습니다. 된다라고 얘기는 했죠. 그리고 이게 그런데 이제 민간과 정부가 함께 당연한 소리 결합돼야 아닌가요? 된다는 얘기를 하고 아무튼 있죠. 저는 김병민 정부가 그 대변인이 당연한 걸 그렇게 안 하고 있지 말씀하신 않습니까? 거는 아마 김병민 대변인이 알아서 알고 얘기하신 것 같긴 한데 이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신 건 사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자리에서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듣고 나서 실업급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에 워크넷이 여러 가지 전 부처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모든 이 취업 정보를 다 통합한 게 워크넷이거든요. 워크넷이 출범한 이후에 대부분의 고용 정보, 앞으로의 연봉부터 해서 여러 가지 휴가 관련된 것들, 고용 근로 조건이 다 총망라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AI가 작동해서 이 취업 정보들을 안내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전국 각지에 있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사가 그 부분이 부족하면 이 여러 가지 내일채용 공제라든지 내일배움 카드를 제공하는 재직자와 실업자 버전이 다르게 있는데 그 부분도 다 안내를 해줍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이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나오지 않는 조건들은 실제 상담사와 예. 상담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그 부분도 지금 모르는데 무슨 실업급여라고요? 아니, 아무튼 저는 그 부분도 후보께서 빨리 토론에 나오셔서 제가 보기엔 판판이 과연 그리고 고용보험 특권 노동자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후보께 질문해 근데 보십시오. 진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실업급여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실업급여는 이제 일자리를 가졌다가 실업한 사람에 해당되고 그것도 구조조정 등에 의해서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신이 원해서 의원 면직의 경우는 이제 그냥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실업급여보다 이력서로 보는 게 보다 광범위한 데이터가 맞을 것 같고 실제 워크넷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AI로. 이력서라는 건 취업 정보, 예. 이력서라는 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이력을 바탕으로 이제 구직을 원하게 되는 회사와의 연결 과정들을 맡게 되는 건데 예. 윤 후보가 정작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결국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서 꼭 필요한 것은 민간의 영역만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영역만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가 빅데이터 기반하에 잘 섞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단순하게 이력서 기반으로 정부가 줄 수 있는 이 연결고리 역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가지고 있는 많은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구직을 원하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예.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게 되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서비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연결될 수 있는 구직 활동들과 다 맞물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예. 현재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정부의 서비스가 그 내용들의 발전의 속도가 아직까지는 뒤쫓아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이 취업 정보 사이트를 구축하시겠다고 발언했는데 거기에 지금 포장지는 실업급여, 퇴직 정보 사이트까지 구축하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고용보험이든 여러 가지 사대보험에 대해서도 직장에 따라서
또 고용 형태에 따라서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설명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어찌되었건 차라리 이 부족하거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모른다. 혹은 본인이 여러 가지 사이트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었는데 좀 자세하게 몰랐던 것 같다라고 오히려 실제 이 전북 행사의 경우 이미 사실 학생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지각한 것까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각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언했기 때문에 더 비판을 받는 거죠. 저는 사실 네. 제가 이제 굳이 들어가자면 장경태 의원이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안 하셔가지고 제가 하면 뭐 이력서는 과장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시력 급여를 하자는 거 아닌가. 그것까지 제가 그것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줄인데 너무 김병민 대변인님을 아끼시네요. 그런 얘기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 본인이 다니는 직장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수두룩하나요? 사실 한 예. 분인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너무 좀 제가 뭐 아까 음료수도 드리고 또 이렇게 예. 하는 게 아니 좀 무슨 AI고 인공지능이고 실업급여가 고용보험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취업정보 존경하는 사이트를 장경태 의원님, 네. 그 이재명 후보는 이야기를 꺼내고 나서 숱하게 말을 바꾸는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오해가 아닌 헷갈리는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아니,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일정한 부분들만 꼽아서 계속되는 네거티브 공세들을 하게 된다면 저는 국민들께서 이제 7 정도 남았나요? 예. 남은 대통령 선거 국면에 이렇게 말꼬리를 잡는 선거전들을 꼭 보고 싶어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어찌되었건 부정식품을 이 가난한 이 국민에게 제공해야 된다는 발언이라든지 청약통장이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 모른다든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없다든지 이런 발언 다 구구절절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실 다만 때마다 얘기하고 있죠. 어찌되었건 한 번씩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어찌되었건 저는 이 너무 모르시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이제 잘 고용 현황에 대해서 잘 아시는 후보가 이런 말씀하셨다 그러면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었는데 혹은 답변 시간이 부족했나라고 오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 노동 정책에 대한 전혀 이해도가 딸리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그런 거 한번 노동 정책에 대해서 TV 토론 달린다는 많이 얘기는 하시고 인터뷰도 꼭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계속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선거는 사실상 프레임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말에 관한 얘기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그리고 이재명 선대위 측에서 과연 국민의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말에 관련돼서 썼던 여러 가지 글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해명되지 않는 상태로서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요. 이재명 후보 본인 자체가 했던 정말 천인공노할 그 욕설 영상들 때문에 아직도 이 내용을 지켜보면서 정말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이와 같은 인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명하기도 합니다. 선거 기간 내내 이런 방식으로 과연 공방들이 지속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 선대위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여러 가지 지금 이 김종인 상임위원장께서 선대위원장께서 이제 이 선 넘지 마라라고 윤핵관 분들에게 경고도 하셨는데 이미 당 대표마저도 사퇴한 마당에 그런 말씀이 나오실지,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상황은 사실 국민의힘이 만들고 있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더 반성하고 성찰하는 과정. 저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사과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본인이 직접 여러 가지 이 대안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건희 씨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가 발견한 그 9가지 이 허위 예. 이력에 대해서도 하나도 설명 못 들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똑같잖아요. 실제로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소위 배우자든 후보 관련된 후보 일가의 문제든 여러 수행실장이든 여러 의원들 통해서 이 확인할 통로가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은 예. 배우자와의 연결 통로가 있습니까? 확인이 가능하십니까? 얼마 얘기는 지난번에 오히려 많이 해서 예. 배우자 얘기는 네. 지난번에 많이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해서 제가 저희가 하진 오늘 또 않겠지만 리바이벌은 하진 않겠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 아니라 아까 대통령 욕설도 후보가 집에 마찬가지예요. 가서 확인한다고 하는 게 말이 예. 안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앞서 했던 그 앱 얘기만 들으면 사실은 실언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실언이 아니고 정말로 현재 기술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인식 자체가 잘 모르신다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또 보고요. 이것도 맥락으로는 이해되는데 또 실언이 있습니다. 맥락으로는 이해되는데 표현은 이해가 안 됩니다. 가난한 자들의 자유에 대한 얘기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어제 한 얘기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상당한 정도의 또 세금을 걷어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경제의 기초를 만들어 주는 것이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좀 더 열악한 분들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한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 표현이 너무 과격해요.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배우지 않으면 자유가 뭔지를 모를까요? 그게- 극빈이 아니면 모를까요? 그래서 이거는 감수성 또는 한 대통령이 된다면 만일 또는 리더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공감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 이 표현만 놓고 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김종인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해서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이 있는데 이 빵을 사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경제적인 빈곤에 따라서 자유를 실질적인 자유를 찾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 이 얘기를 얘기했던 적이 있고요. 예.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과 아마 거의 똑같은 발언일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표현에서의 일부 표현들 그 내용들을 놓고 보니까 다소 오해의 소지가 일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브리핑을 통해서 제가 드렸던 얘기들은 이런 얘기였다고 바로잡았던 측면들이 있고요. 김종인 위원장도 아마 윤 후보의 얘기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책무를 보다 굳건하게 얘기한 측면이라는 것들을 얘기했고 다시 한번 다른 의도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가 한 발언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 지도자가 어떻게 대통령 하겠다는 것인지 뭐 지도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당대표도 나간 마당에 어찌되었건 정말 고집불통 후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의 자세는 비가 오면 홍수 날까 봐 걱정하고 비가 안 오면 가뭄일까 봐 걱정하는 게 전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책임지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극빈의 생활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발언하신 겁니다. 이거는 국민께 사과하셔야 되고 지금 이 옹호하실 필요가 없고요. 근데 여기 이 발언을 끝났으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80년 민주화는 외국에서 수입해온 민주주의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현재 이 촛불 민심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화, 현재 대한민국 6공화국의 민주주의는 외국에서 수입해온 민주화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용만 이렇게 딱 끊어갖고 말씀하시면 저도 아니, 두 똑같은 개가 너무 방식으로 같은 인식이기 이재명 때문에 후보가 말씀드린 그동안 겁니다. 얘기해왔던 내용들만 딱 끊어갖고서는 그 지점만 갖고 계속 네거티브 정치 공세성 발언들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주셨으니까 오늘 있었던 내용 중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민주화 운동 이전에 우리 장경태 의원님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주축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8.16 운동권 학생운동을 했던 인사들 아닙니까? 그중에는 이제 주사파를 비롯해서 과거에 있었던 이념 편향적인 학생운동을 있었던 분들이 많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한 내용의 보편적인, 복합적인 얘기를 꺼냈던 것이고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 운동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는 모든 민주화 운동을 존중하는 정당으로 정강 정책을 다 뒤바꿨을 뿐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지난 전두환 씨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도 대학교 모의 재판 시절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좀 틀어서 정치 공세성 성격의 발언을 하는 것들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87년 6월 항쟁이 그러면 주사파들이 만든 겁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만든 얘기한 겁니까?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민주화는 어찌됐든 국민들께서 우리 만드셨고요. 국민들이 만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네. 매우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극빈의 생활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르거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합니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국가가 해야 될 책무를 얘기한 것이고 말씀 주셨던 것이 한 문장을 따서 말씀을 주로 주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경태 의원님이 우리 방송 나와서 했던 얘기들 중에 한두 문장만 따서 얘기하면 가짜뉴스를 비롯해서 사실관계에 어긋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이재명 후보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랬으면 국민의힘은 바로 고발했을 겁니다. 아이고 지금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신 갖고 얘기는 하지 부분의 않죠. 문장을 제가 오늘 한 얘기죠. 네. 오늘 이제 호남 지역에 방문했을 때 한 얘기인데 이 얘기입니다. 원래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인사 관련 얘기를 하다가 정부 인사 발표 때마다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희 치에 있느냐. 80년대 민주화 운동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민주화 운동이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하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온 이념에 사로잡혀 예.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과 같은 길을 걸은 것이다. 그런데 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이 일었고 윤석열 후보가 다시 해명하면서 외국 이념은 당시 남미했던 종속 이론이나 네. 주체 사상을 얘기한 것이다라고 얘기한 주체 바 사상을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 이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에 대한 존중, 존경의 마음을 윤 후보가 늘 가지고 있고 하지만 이 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을 본인들이 전유물인 것처럼 활동하고 있었던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우리 장경태 의원님이 속해 있는 아니, 당이지 저는- 않습니까? 한마디만 얘기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가 방송 토론에 나와서 한참 얘기를 했을 때 그 발언했던 내용들 때문에 결국은 경기도지사직이 날아갈 뻔한 적도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왜 엎어졌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방송에 나와서 했던 얘기들 중에 이 내용을 의도성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했던 내용 중에서 발언이 다소 왜곡되거나 발언이 다소 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던 점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겠죠. 윤석열 후보가 나와서 연설문 원고를 넣고 읽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의 발언들 하는 과정에 한두 마디가 다소 일부 오해 소지의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정치 공세를 하게 된다면 이재명 후보의 지난 발언들, 재판까지 갔던 발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앞서 이제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서 그 예. 가난한 자들의 자유에 얘기해서 맥락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 사실 경제적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대신 표현이 자꾸 그러면 예. 그런 표현들이 지금 많이 나왔거든요. 김병민 대변인이 정말 힘들게 해명이 필요할 정도의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 표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수성이나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태도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국민들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하지만 이 내용들이 국민들로부터 주시는 목소리 이전에 이 지금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는 국면에서 상대 정당인 민주당이 지나친 정치 공세가 이어지고 있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할 수밖에 없는 내용임을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뭐 제가 한두 번이 웃고 아니기 때문에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지금 한두 번이 아닌 걸 잠시만요. 저도 제가 대법원 있어서. 판결 잠깐 얘기하고 가야 되는데요. 이 자기 홍보나 해명에 대한 부분은 순간적인 표현에 대해서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고요.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이 선거법 판결이 좀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이 계속적으로 전두환 씨가 정치는 뭐 잘했다부터 시작해서 연이어서 이런 이 민주주의에 대한 뭘 이해, 뭘 지각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적할 수밖에 전두환 씨 없고요. 발언은 이재명 후보의 했던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전두환 씨 그럼 존경하는 전두환 씨라면 제가 존경하는 겁니까? 그럼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전혀 얘기했던 내용들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아니, 저는 이재명 후보가 충분히 분명히 비판할 전제적 거라고 효과에 봅니다. 대해서는 평가를 한 바 공과 있습니다. 과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100대 0은 아니라고 저도 다른 그런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은 얘기했는데요. 없는데요. 이재명 뭐 후보는 공과 과가 있다. 99대 1이라도 잘한 게 있을 수는 있겠죠. 그 정도의 윤석열 후보가 표현입니다. 얘기했을 때는 민주당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지 근데 않습니까? 전두환 씨 정치 잘했다고 하신 분이 있어서 그리고 걔한테 사과주고 그 이러시니까 당시에 송영기 대표가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공과 과를 나는 대상이 아니라 그랬는데 지금도 전두환 씨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경태 의원님이 얘기하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예. 이 100대 빵이라고 100대 빵의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99대 1이든 99.9대 0.1이든 0.1이라도 전두환 씨가 잘한 게 있었겠죠. 뭐. 그 저는 사실 당시에는 모르겠지만 동의할 수 없지만 0.0001%도 공과 과 중에 공을 농할 대상이 아니라고 뭐 보죠. 제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그러면 사람이. 민주당이 그동안 처음에 윤석열 후보 비판에 이제 잘못했네요. 전두환 씨 발언이 윤석열 후보가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는 전두환 씨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폭력적 학살자죠. 산악으로 평가의 대상 자체도 될 수가 없다라고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지역을 방문했을 때 전두환 씨가 경제에 일부 성과가 있었다. 물론 이 살인, 쿠데타 세력이란 것으로 규정은 했지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사실 실언들이 몇 개 하나만 더 보고 들어가면 오늘 호남 일정에서 부득이 국민의힘을 선택했다는 말을 또 했습니다. 네. 이것도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내용은 잠시 아마 지금 저희가 말을 준비를 했거든요. 예, 듣고 하죠. 듣고 하겠습니다. 꼭 듣고 싶습니다. 저도 이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되겠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마는 이 국민의힘이 진정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저도 늘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 이것도 역시 뭐 표현일 수 있는데 네. 좀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느 운동 스포츠 선수가 내가 A 구단을 들어가고 싶은데 A 구단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감독이랑 사이가 안 좋든지 B 구단에 와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맥락으로 들려서 B 구단에서는 과연 기분이 좋을까? 이 정치적 맥락과 상황들은 많은 국민들께서 다 얼마 전까지 지켜보시지 네. 않았습니까?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많은 국민들께서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의 반열에 올려놓으셨고 그리고 난 뒤에 정치 참여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 들어가야 된다는 주장과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의 예. 주장이 상당히 많이 맞붙이치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에 들어갔던 점들을 설명한 것이고요. 호남 지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지금 김한길 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새시대 준비위원회는 국민의힘에까지 들어오기는 조금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정권 교체의 마음이 있다면 그분들도 다 함께 하자. 이런 예. 뜻에 대한 마음을 전하면서 국민의힘을 더 혁신하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후보의 의지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관된 발언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부득이라는 사전적 의미는요. 마지못하여 하는 수 없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언으로 끝나면 저희가 이것까지 지적하진 않겠는데 입당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수습당원이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없어져야 될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못해서 왔다라고 한다면 전후 맥락을 봤을 때 이미 2개월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계속 지금 저희가 민주주의 뭐 빈곤하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혹은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표현했다가 80년대 민주화는 외국에서 들어온 민주주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부분이 다 맥락상 이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발언도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을 선택했다고 했기 때문에 또 그 2달 전에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제가 하나 지적하는 물어볼게요. 겁니다.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는 발언의 전체 맥락이 전체 그 문장이 뭡니까? 본인이 이렇게 그런 혁신과 쇄신을 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없어져야 될 당이다라고 표현해서 하셨었죠. 아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께서 그 염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국민의 마음들을 제대로 우리가 구현하지 못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런 말들을 들을 수도 있는 상황들을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우리 당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장경태 의원님께서는 관련되는 또 다시 단어 하나를 끄집어서 정치적 공세를 피력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나오고 있는 숱한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하나 둘씩 끄집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취하 좋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되건 없어져야 될 예. 당인데 또 부득이 선택하셔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의 혁신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불통, 이 후보인데도 이렇게 불통인데 어떻게 대통령에 대해서 소통하시겠습니까? 일단 뭐 오늘 김병민 대변인이 정말 성심성의껏 열심히 그리고 찾기 힘든 논리를 찾아서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당내에서 홍준표 의원이 청년의 꿈에서 이제 일부 지지자들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실언이 많다라고 하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이젠 이라고 했습니다. 자포자기의 심정이 잠깐 짧은 글에 묻어났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일단 뭐 당내에서 많은 분들도 후보가 실언이 많다라는 거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좋지 않은 여론들에 대해서 정권 교체를 꿈꾸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우리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예. 더 많은 국민들께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는데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지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그런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 저는 이런 예.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많은 어려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마디 두마디 얘기들을 건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윤핵관 분들이 이제는 불통을 벗어던지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되건 경선을 함께했던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김건희 씨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 당대표마저도 사퇴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소위 최후의 보루라고 할까요? 김종인 아마 대표가 선대위원장이 총괄. 만약 총괄 선대위원장이 사퇴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아마 뭐 후보 교체론까지 얘기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그런 불상사를 원하는 듯한 아니, 뭐- 결연한 표정을 제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뭐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 김종인 대표께서도 상당히 엄중히 경고하신 거예요. 이미 그 선대위원장 모두 발언에서도 이 윤핵관 선 넘지 마라라고 하셨죠. 자기 역할에 충실하지 자기 역할 이외의 것은
관여하지 말아라라고 하신 겁니다. 선 넘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뭐 해명하시면 해명하시는데 좀 이 부분은 정말 엄중히 반성하고 예. 성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근데- 후보 교체로는 민주당 내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짜 더 뜨겁게 모르십니까? 지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저희는- 양쪽에 다 조금씩 아니, 저희는 있는 것 오늘 같아요. 근데 이낙연 뭐 지지자들이 워낙 예. 많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고 저런 얘기하는 네.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저희는 텐데.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대표가 함께 또 이 국가비전위원장을 공동위원장 맡으셨는데 홍준표 후보는 뭐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 아주 계십니다. 오랜만에 두 분이 만났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연일 각을 세우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걸 보면 오늘 두 분이 만나기는 했는데 앞으로 시간을 쭉 지켜보면서 똑같은 메시지를 낼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그러면 그토록 예. 많은 기간 동안에 왜 안 만나고 오늘에서야 만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요. 홍준표 후보 얘기했는데 홍준표 후보 선대위에서 참여했던 조경태 의원을 비롯한 여명 당시 대변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선대위에 합류해서 함께 소통하고 있고요. 불통이라는 표현들을 자꾸 쓰시는데 저는 이 불통의 대명사가 광화문에서 소주 한잔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광화문에서 격이 없이 시민들과 토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토론하는 모습 혹시 보셨습니까? 국민과의 대화 많이 하셨죠. 국민과의 대화 역대 말고 이 약속하셨던.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국민께 이 오바마 약속했던.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이 같이 정상회담 하시고 이 브리핑 하시면서 한마디도 못하던 가엾은 대통령이라고 표현했었나요? 어쨌든 이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떠오르는데요. 다시 한번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에서 혹은 인터뷰도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방송 빨리 인터뷰 열심히 출연하셔서 하고 있습니다. 뭐 정제된 내용만 하지 마시고 라이브로 꼭 출연하셔서 썰전 라이브요? 전설전 라이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윤석열 깼어요, 후보님과 제가. 통화 연결하시고 저도 이재명 후보님과 통화 연결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전화 연결하셔서 윤석열 후보와 제가 전화 여기 연결하시면 썰전 라이브에서 전화 연결을 만약 하면 지금 동시간대 하고 있는 경쟁 방송사에서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예. 또 이렇게 배려심이 근데 제가 하나만 네. 여쭤보면 그 지금 이준석 대표 사실 뭐 거의 선대위 뛰쳐나갔고 선대위 내부 갈등이 뛰쳐나갔다기- 심한데 네. 뭐 걸어 나갔든 심한데 네. 지금 후보는 계속 지역 일정, 예정된 일정을 하잖아요. 제가 볼 땐 일단 안을 다독거리고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그런 조언을 안 합니까? 여러 가지 선택의 경우들이 있겠죠. 그리고 특히 지역 일정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약속들을 해놨던 일이기 때문에 후보가 지역에 계신 분들과 해놨던 약속들을 함께 이어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아마 판단했을 것이고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사실 선대위 기구들이 지휘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의 대표지만 선거 때는 당의 선거를 지휘하는 선거대책기구의 장으로서 김종인 위원장의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 문제를 수습하고 선대위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한 만큼 김종인 예, 위원장에게 알겠습니다. 그 역할을 제가 부여했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선대위 내부의 문제지만 사실 만일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뭐 내각이나 또는 내부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일의 우선순위를 만약 놓치고 있다면 이것도 중요한 문제여서 여쭤봤고요.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 얘기 너무 아니 잠깐만요. 근데 네. 지역과의 시간이 너무 약속을 많이 해서. 얘기하셨는데 네. 울산에서 대표와의 약속은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무슨 그리고 약속을 이 말하는 거죠? 울산 조수진 지난 공보- 3일 예, 울산 조수진 회동에서 전권을 주겠다는 공보단장이 얘기를 선대 네, 상임 선대 이준석 상임 선대위원장의 소속인 상임 선대위원장 산하인 공보단장이 후보에게 직보하겠다라고 발언하고 나서 그 언성이 높아지고 이 파탄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준석 당시 선대위원장은 분명히 윤석열 후보에게 시간을 줬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 조수진 공보단장을 내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뭐였냐면 그게 다 민주주의고 그게 다 정치 아니겠습니까? 예. 했습니다. 알아서 싸우고 알아서 그 해라는 거 문제를 갖고 아닙니까? 얘기한 건 아니고 당에서 이제 쾅 소리가 나고 시끄러웠던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아마도 전달했던 과정이고요. 앞서 얘기 드리지만 이준석 대표가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있습니다만 우리 선거대책기구의 총괄 이끌게 되는 선거대책기구의 장은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 김종인 위원장을 그러면 다 정리하고 패싱하고 나서 후보와 같이 얘기하는 것이 그럼 얘기하고 있는 절차와 그 상황 저희가 맞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주제를 두 주력 후보의 비판적인 주제로 균등하게 잡는데 시간이 지금 이쪽이 너무 많이 울산의 나와서 지금 합의가 계속 뭐였는지 아시죠? 하면 이재명 후보에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니 울산의 예. 합의가 뭐였는지 넘어가서 기억하시죠? 이재명 후보에게 빨리 해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준석 많이 당대표와의 지나가서. 약속을 깼기 예. 때문에 사퇴한 거 어떤 지금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도 전혀 얘기를 이준석 그거는 대표는 제가 아까 권성동 얘기했습니다. 사무총장 예. 이후에 보고를 받은 바가 전혀 없다. 이- 당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당무에 대한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예.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공보단장이 보고를 자 안 지금 하는 이제 거예요. 이재명 네. 후보 얘기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답은 아까 제가 했어요.